버튼도둑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 분위기가 오늘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좋은 분위기인데, 자, 가는 놈만 가죠. 에로 배전만 가고 있다. 자, 워낙 약세로 깜짝 실적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3, 4일 얼마나 실적이 좋아질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보고, 또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 워낙 약세 부분 때문에 금융위기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죠. 자, 금융위기는 안 옵니다. 안 온다. 이거 지금 벌써 뭐 금융위기가 올 것 같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그런 걱정을 하면 안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까지 잘 올라가고 있고 금융위기가 올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원화 약세 이유를 또 잘 알고 이렇게 보면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12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융위기는 오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오늘 외환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200억 달러를 돌파했죠. 2년 5일 만에 최대인데 앞으로 이게 더 가파르게 외환 보유액이 점점 증가할 겁니다. 왜?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일 겁니다. 외화를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일 거고, 또 배터리 업체들도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26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 외화벌이를 크게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전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원전 쪽에서도 이 원화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겠죠.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산도 그렇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부분이 지금 환경이 잘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반도체 쪽에서 아주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로 반도체, AI 조선, 그리고 AI 로봇, 그리고 원전, 전기 전력이죠. 전기 전력. 그리고 배터리가 지금 조금 늦게 시작을 하는 이 분위기고, 로봇이 또 엄청나게 강력하게 또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 전부 다 강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전력 공급이 안 되면 이런 부분 다 꽝이죠. 전부 다 전기로 움직이는 거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배터리 부분이 전기차하고 엮여가지고 상당히 지금 고전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완성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 배터리 부분 ESS라는 부분이 없으면 이 4차 산업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로봇도 이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전기를 공급받아도 그 부분을 저장해서 이렇게 또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이 부분은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자, 지금 계속 좀 밀리고 있지만,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4분기부터 실전 좋아지게 됐죠. 자,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 외환 보유액이 많이 올라갔고, 지금 보면은 이 유튜브나 여러 상황들을 보면은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진짜로 뭐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3,500달러를 줘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미국이 3,500달러 선불로 내라, 이 부분을 아마 그대로 수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수용을 한다 그러면 정말로 외환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주고 우리 외환이 간다, 미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보시면, 원화가 아주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원화가 추석 연휴 중에 아주 급등했죠. 1420원인데 이제 뉴 노멀이 될 겁니다. 1400원대 뉴 노멀이 될 거고, 그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1400원대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외환위기가 온다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 근데 원화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장에 돈은 많이 풀리고 있죠. 그러니까 상품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가? 한번 보시면 최근에 글로벌 달러 지수 등락 둔화 국면인데 원달러 환율은 고점을 재심을 하고 있죠. 자, 달러 인덱스 부분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예전에 뭐 100이 넘었죠. 100이 넘는 수준이었는데 자, 지금은 10월 10일 오늘 기준으로 해서 달러 인덱스가 99 정도 되고 있어요. 99 정도 되고 있죠. 1년간 3.6에서 3.9%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 달러의 가치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달러의 가치는 지금 뭐 엔화, 파운드화 뭐 이런 부분들 하고 비교를 해서 이 6개 통화의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을 가중 평균해서 계산이 되는데,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이런 뭐 엔화, 파운드와 그리고 유로와 뭐 등등 있죠. 이런 부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좀 약세의 분위기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현재 달러 인덱스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예전처럼 뭐 110 이 정도 된다 그러면 현재 원화 가치는 한 1,500원대까지 올라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지금 상황인데 어쨌거나 달러가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화가 더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1,420원 수준까지 원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올라간 거죠. 가치는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이 달러의 이 가치도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 떨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화를 팔고 또는 달러도 앞으로 계속 약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과 지금 미국이 계속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달러 가치는 향후 점점 떨어질 거다. 이런 지금 인식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 달러를 팔고 자산을 사야 되겠다. 실물 자산을 사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당연히 더 나오겠죠. 우리나라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금을 사야 되겠다. 금값이 아주 고공이지. 또 비트코인을 사야 되겠다. 또는 실물 자산을 사야 되겠다. 부동산 사야 되겠다. 이런 대체 자산이 급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달러도 마찬가지, 우리 원화도 마찬가지. 그래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확산이다.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확산이, 그러니까 이 달러 종이 돈을 팔고 금이나 자산들, 비트코인 그리고 부동산 등등에서 이런 대체 자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 자산이 될 수 있겠죠. 위험 자산일 수도 있고 얘는 안전 자산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돈을 팔아서 이쪽으로 이동한다.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달러를 손에 쥐어야 되겠죠. 뭔가를 내가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화를 달러로 바꾸거나 뭐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 순간적으로 달러의 수요가 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달러가 어찌 보면 달러 인덱스는 좀 낮긴 하지만 달러가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강한 모습 보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화폐로 지금 적용을 시키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달러를 팔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겠다라고 한다면 뭔가를 이제 다른 거를 정리하고 다시 달러로 바꿔야 되겠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일시적으로 달러의 수요가 많이 는다. 달러로 금을 사고 달러로 비트코인 사고 달러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다. 거기다가 지금 이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본도 지금 엔화 약세를 용인하겠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지금 항상 이게
IMF 구제금융을 심심하면 받는 나라죠.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니까 달러를 계속 사들이고 축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달러가 계속 수요가 많죠. 프랑스도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있죠. 부채가 크게 증가하면서 세금을 왜 내가 내야 되느냐 하면서 뭐 이런 시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달러를 계속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이 분위기면 달러를 확보를 계속 많이 해 놓는 게 안정적이고 중요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달러를 선호를 하는 이런 나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달러를 찾는 수요가 많다. 그리고 일반 개인들도 이런 자산으로 변환을 시키기 위해서 달러 앞으로 계속 약해질 거다.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채도 많아지고 미국 부채 많죠. 그렇게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걸 사겠다. 이런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다.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각국의 이런 위기에 몰린 이런 나라들이 최근 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달러를 계속 확보를 하려고 하겠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화의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 얘는 기축통화가 아니죠. 원화는. 그러다 보니까 이 원화 가치는 계속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수요가 이제 일시적으로 늘면서 달러 가치는 좀 올라가고, 원화 같은 경우에는 더 내려가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원달러 환율이 자꾸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달러 인덱스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화 약세 핵심 동인들 보면 엔화 연동 아시아 블록 효과다. 엔화가 지금 이번에 이 불을 지피고 있는데, 엔화가 약세를 보이니 우리나라 얘는 기축통화죠. 근데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는 야, 엔화가 약세인데 아시아 통화에서는 그래도 얘가 대장격인데 얘가 약세인데 한국의 원화가 강세, 말이 안 되지. 이런 분위기가 또 이어지는 겁니다. 도미노 현상처럼. 그래서 엔화 약세가 역내통화 약세 압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요게 지금 좀 큽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화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의 흐름들, 국내주식 변동성 확대 시에 달러 매수해지 수요 뭐 이렇게 되는데, 얘는 지금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 계속 많이 사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에로반도, 배전반 이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서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현재로서는. 또 정책의 불확실성. 자, 이 부분은 트럼프가 3,500달러 내놔라, 이런 분위기가 계속 불확실성으로 있다 보니까 이 3,500달러를 줘버리면 지금 오늘 자로 4,200달러까지 올라섰는데, 자, 그거 줘버리면 남는 게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달러 부채, 단기 부채가 1,680억 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3,500달러 줘버리면 지금 남은 그 달러의 수준이 단기 부채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 단기 부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이 내가 돈 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 하고 돈 내나 하고 일시적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제 좀 큰일 날 수 있겠죠. 그럼 정말로 석유나 에너지를 달러로 사와야 되는데 사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구제금융 IMF한테 손을 벌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3,500달러 이 부분이 지금 좀 전체 불확실성, 이 부분이 달러를 원화를 약세로 가져가는 이 분위기 중에서도 좀 크다. 그러니까 엔화 이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이 3,500달러를 일시불로 주고 우리는 망하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IMF 같은 거 다시 97년도에 IMF 구제금융 이런 거는 올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경상수지와 별도로 단기 수급 불균형이 환율을 주도하고 있다. 자,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재정적자 부채 부담 장기화되기 때문에 법정 통화의 실질가치 희석이 되는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달러나 이런 걸 팔고, 원화 팔고 그리고 금융 비트코인 등 실물자산, 안전자산, 이런 또 부동산 이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이게 이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 과정에서 달러 유동성 수요가 일시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달러 강세 압력도 동반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금값이 계속 오르고 비트코인도 지금 투자 대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올라서고 있고, 예전에 얘가 위험자산이라고 했는데 최근의 분위기는 이제 얘가 ETF 투자도 가능하게끔 승인하고 하면서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얘도 안전자산, 얘도 지금 분위기가 안전자산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주식도 지금 실질금리 성장 기대와의 줄다리기.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달러를 주식으로 바꾼다.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상은 미국 금리 인하의 긍정적일까? 긍정 요인, 안전자산 선호, 금융여건 타이트하게 된다. 성장 둔화 리스크가 강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부정 제약은 금암호자산이 급등을 하게 되면 원자재 서비스 물가 압력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 자산이 계속 올라가면은 다른 물가들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물가 부분에서는 부정적 안전자산 선호로 이렇게 들어가면 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니까 성장 둔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엔화 약세 정책을 쓰고 있는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가 좀 많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돈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 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엔화 약세 이런 분위기에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아시아 국가로서 원화는 엔화보다 더 강할 수 없다. 기축통화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원화 약세 압력을 계속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이 또 환율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마라. 그런 또 합의가 있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이 좀 움직여도 크게 개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주 지금 제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미국의 트럼프 3,500달러를 달라라고 한 부분에서, 자, 그 부분이 우리나라가 만약에 거기에 응한다 해서 3,500달러를 줘버린다. 그러면 정말로 조심해야 돼.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크게 걱정을 미리부터 할 필요 없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들고 있죠, 지금. 외환보유액이.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화 환율이 일어난다면, IMF가 터지거나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상수시장 입장에서는 유리한 그런 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죠. 미국의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2차전지 업체들은 앞으로 26년도부터 해서 상당히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는 이 ESS 배터리 부분을 우리나라, 미국의 공장이 있는 이 나라들이 생산해서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이제 따라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자, 요거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지금 1,400원을 이제 기준으로 잡았는데, 자, 벌써 1,320원이죠. 1,300원 후반대에서 계속 놀았었는데, 자, 지금 1,400원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이제 1,320원이니까 점점 올라가는 추세고, 원화 약세는 좀 지속적으로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자, 그렇다 그러면 1,400원 위에서 계속 놀게 된다.
라고 예를 들어서 1,500원까지 간다. 근데 특별하게 IMF 구제금융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벌어들이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매출은 5%에서 6% 정도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영업이익은 2%에서 4% 정도 더 나올 수 있고 순이익도 2%에서 5% 정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1,600원대까지 가면은 10%대, 7%대, 8%대까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수출주들은 상당히 가만히 있는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주는 원화 약세가 일어나면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수출주,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수출 넘어가죠. 수출주들 이런 상황으로서 삼성이사회 같은 경우에 또 수입을 한 그런 원재료 가지고 완성을 만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크게 실적 측면에서 수혜를 보는 상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이 4차 산업 주 중에서 가장 못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얘는 지금 이제 배터리는 4차 산업에 끼워주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4차 산업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쯤 발동이 걸리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실적은 이 환율도 도움을 주고 있는 분위기고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크게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상황,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